태양계 최대 행성은 단순한 거대 가스 행성이 아닙니다. 목성에는 태양계 자체의 형성 패턴이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수수께끼까지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목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거대 행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준비해주세요. 지금 바로 우주여행의 시작입니다. 목성의 날씨. 우리는 늘 집을 나서기 전에 따뜻한 옷차림을 해야 할지, 우산을 가져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날씨를 확인합니다. 천문학자 또한 목성의 날씨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는데요. 혹시 목성에서 휴가라도 보낼 생각인 걸까요? 1978년에 이러한 조사 중 하나가 시작된 이래 과학자들은 목성 각지에서 온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목성년 이상에 걸친 관측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목성에는 뚜렷한 계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지축이 23.4도 기울어져 있는 반면 목성의 자전축은 3도밖에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온도가 일정한 주기로 변화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온도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성의 대기 중 온도가 변동하는 기간은 계절을 비롯하여 그동안 알려진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온도 변동이 목성 곳곳에서 연동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어떤 장소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다른 반구의 같은 위도에서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천문학자들은 아직 해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목성의 눈. 2011년 8월 5일 아틀라스 5 로켓이 행성 탐사선 주노를 긴 여행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 주노는 목성에 도달, 이 행성의 자기권, 대기, 내부 구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2020년 미션은 5년 더 연장이 되었지만 주노는 이 거대 가스 행성에 대해 이미 유익한 정보를 상당히 수집하여 목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수수께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목성을 타깃으로 한 천문 관측기기는 그 밖에도 있지만 주노는 놀라운 정보량을 제공하여 우리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시켜 주었습니다. 2017년 5월 19일 이 탐사선은 목성 고층에 암모니아와 물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하얗고 아주 차가운 구름을 포착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구름을 통해 목성에 강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눈인지 우박인지는 모르겠지만 샌안토니오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스콧 볼턴에 따르면 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눈과 우박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목성의 핵심. 주노가 목성 주회 여행을 시작하기 전 목성에는 지구의 5배에서 20배의 질량을 가진 고밀도의 콤팩트 코어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코어는 금속 수소인 멘틀과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엔벨로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노가 목성 중력장을 계측해 보았더니 기존 이론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코어가 목성 반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존 이론의 기초가 되었던 콤팩트한 토대라는 개념이 뒤집힌 것이죠. 중원소는 일면적인 단단한 코어가 아니라 목성의 중심으로 가면서 농도가 늘어나며 금속 수소에 불균일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과학자들은 아직 해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로라. 오로라는 아주 아름다운 현상으로 지구상뿐만 아니라 목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보이저 1호가 목성 북극 상공에서 처음으로 빛을 관측했는데 자세한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지구의 오로라는 태양풍의 영향으로 발생하지만
목성의 오로라는 더욱 복잡합니다. 그것은 목성의 자기장이 지구보다 상당히 강하고 태양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태양풍의 하전 입자가 자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대기 중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역이하여 빨강, 초록, 보라색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서는 항상 오로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전 입자의 흐름이 태양광은 물론 목성 행성계 자체에 의해서도 생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 이오는 활발한 화산 활동의 결과 대량의 황산화물을 분출합니다. 그것이 이온화되어 목성을 가스 토러스, 전자, 양성자, 유황과 산소이온으로 이루어진 플라즈마 디스크로 감쌉니다. 행성과 함께 회전하는 이 거대한 플라즈마 실험실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목성의 오로라는 전자 스펙트럼의 모든 대역에서 방출되며 일정한 맥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2021년에는 맥동 X선 플레어의 발생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과학자들이 주노와 XMM 뉴턴 망원경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목성과 함께 회전하는 자기장이 태양풍과 충돌하고 그곳에서 전자이온 사이클로트론파가 발생함으로써 X선 대역에서 맥동 오로라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결된 위성 오로라의 세기와 움직임은 태양풍뿐만 아니라 목성의 위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우주 탐사기 주노의 발사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의문을 제기해 주었는데요. 2016년 주노는 남극 상공에서 오로라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는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 발사된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주노가 촬영한 북극과 남극 오로라의 데이터를 비교해 그 맥동이 동기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비동기성은 지구의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목성 남극에서는 고에너지 X선이 11분 주기로 맥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극에서는 남극의 것과는 관계없이 오로라의 밝기가 불규칙하게 증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론으로는 오로라의 맥동이 동기화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목성의 자기권 조건에 국소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요인은 행성의 위성일지도 모릅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긴 자신의 흔적, 그것이 바로 오로라 스팟입니다.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노는 이오에서 목성으로 향하는 전자 다발속을 비행해 전자 B의 파라미터를 계측했습니다. 동시에 과학자들은 이오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는 목성 오로라 스팟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극이 가해지면 자외선 대역에서 오로라의 세기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가니메데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비슷한 관계가 발견되기를 기대했지만 발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조사도 주노와 향후 진행될 주스 미션에 주어진 또 다른 과제입니다. 목성의 새 위성. 목성이 흥미로운 이유는 본체의 수수께끼에만 있지 않습니다. 목성이 가진 많은 위성 또한 그 신비로움으로 천문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는데요. 가니메데는 태양계 최대의 위성이고 유로파는 물의 바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목성의 처음 4개 위성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1610년의 일입니다. 한편 현재 과학자들은 이탈리아 천문학자가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성능의 기자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위성이 정기적으로 발견되고 있죠. 2023년 1월에만 12개의 새로운 위성이 카탈로그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목성의 위성 수는 92개를 기록하며 위성 수에서도 한동안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과거 1위이자 83개의 위성이 확인된 토성은
태양계 깊숙한 곳에서 부럽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월에는 추가로 3개의 새로운 위성이 목성의 자산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거대 행성의 우위성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5월에는 이미 국제천문학연합이 토성의 위성을 수십 개나 새로이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토성의 위성 수는 146개가 되었습니다.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목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성의 심연. 목성의 최대 명소 대적반. 길이 16,000km에 이르는 이 강한 고기압은 이미 350년 동안 관측되고 있지만 목성의 대기 중에는 그 밖에도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29일 주노에 의해 촬영된 목성의 어비스, 심연이 그러한데요. 이는 가장자리가 밝고 가운데가 어두운 매우 희귀한 소용돌이입니다. 나사는 아직까지 그 정체를 모르지만 아마도 더 깊은 곳에 뚫린 대기 중의 구멍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뺄 때 생기는 소용돌이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종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SNS에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앞으로 더 흥미로운 최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봐야겠네요. 여러분과는 잠시 작별입니다. 그럼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